네,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2장 교육국가 3중 핵론 중에 세 번째 이야기 악조건에 대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많은 개발도상국이 당면하는 현실은 분명 교육 발전이 더뎌가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건들을 이유로 교육 발전을 유보할 수만은 없죠. 대한민국의 교육의 경우에 또한 악조건에 당면한 역사였습니다. 다만 그것을 극복했을 뿐이죠. 대한민국 교육이 당면하고 극복했던 대표적인 악조건의 장면을 시대적으로 세 가지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그 첫째가 식민통치이고, 둘째가 전쟁이고, 셋째가 아, 미, 미국형 교육제도 혹은 외국형 교육제도의 이식 과정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대부분의 모든 저발전 국가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첫째, 이런 식민통치. 1894년 조선시대 말엽에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지되었고 근대식 학교 제도가 생겼으나 이로 인해서 사회적 신분 배치 기제가 공황 상태에 빠졌고 그리고 이어진 일제 식민 지배로 인해서 친일과 반민족의 정도에 따라 식민사회 내에 신분을 재배치하는 위중위의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억압과 혼란을 겪던 한국인들은 해방과 건국을 통해 미국식 근대학교 제도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또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교육 폭발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교육 성장사는 과거 제도라는 유제, 그러니까 유산으로서의 구습 혹은 제도가 잉태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고 이에 대해서 먼저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질곡들은 한국교육 발전사에서 위기로 보통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로 바뀌어지는 인자이기도 했습니다. 갑오개혁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거의 강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역사적 논쟁의 주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사실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를 전후로 해서 1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과거 제도가 종언을 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고종은 일본 명치 유신의 교육 칙령을 참고 삼아서 조선의 교육 입국 조서를 선포하였습니다. 구례 과거제도 대신에 근대식 교육제도를 열고 국가의 인재를 길러내서 쓰겠다는 것이죠. 재미있게도 일본은 동양의 선진국인 중국과 조선에서 써오던 과거제도를 이때까지는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어, 그런데 서구교육제도로부터서 수입을 하여서 제국대학을 본관으로 하는 새롭고 강력한 엘리트층원 체제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제국대학 시스템이 이후 20세기 일본을 강대국의 반열에 올린 주역이었음은 당연합니다. 아마도 조선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당시로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조선의 사정은 달랐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조선에는 1000년 넘게 내려온 강력한 과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금방 옷을 갈아입기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그것이 일본에 의해 강요되었다는 것과 곧 뒤따라온 비극적 식민 지배사였습니다. 과거 제도가 종식되고 근대식 교육제도가 이식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물론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반만년 문명사를 이어온 조선사회는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원산학사 이후 다양한 근대식 학교들을 설립할 수 있었고 배제학당과 같이 임금께서 사역하는, 다시 말해 임금께서 어, 학교의 헌판을 내려주는, 감사하게도 내려주는 그런 헌액하는 그런 서양 선교사들이 주도의 종교 학교들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1910년에 이란 강제 병합으로 이러한 조선인들의 교육열은 어쩌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소학교를 세우고 경성 제국대학을 세웠습니다.
물론 한편에서 조선의 성학자들과 서양의 선교사들은 곳곳에 민족사학과 종교사학들을 세웠습니다. 어찌됐든 조선인들은 과거제도 폐지 이후에 공백이 되어버린 신분 상승 통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마땅한 출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일제가 세운 학교를 다니고 일제 식민 사회의 지배계층이 된다는 것은 당시 민족 문화적 정서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연은 대부분 일본인이었고 교육의 목적은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소학교 또는 보통학교로 불리는 기초교육 단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민 지배를 수용하기 어려웠던 그들은 민족사학과 종교사학을 택하려 했지만 이들 사학들은 식민 통치 권력의 철저한 감시하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학이 안고 있는 국가 통제의 이런 못된 모순, 유습은 아마도 이때 만들어진 사립학교 통제법으로부터 기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일제 식민 정권은 1900년에 사립학교법을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으로 개정해서 통제를 강화하고 1911년에는 조선교육령안에 사립학교 규칙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인과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다시 한번 얼음장 밑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고 광복이라는 새로운 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두 번째 악조건은 분단과 전쟁으로 이름 붙여집니다. 일본에 의한 35년간의 식민 통치는 사실상 전통적 사회계층을 거의 와해시켜 버렸습니다. 일제에 의해 새로 이식된 근대식 교육제도와 엘리트 충원제도는 이러한 사회계층 와해에 매우 강력한 기제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통 질서 와해를 보다 더 철저하게 완결시킨 것이 50년에 발발해서 3년이나 지속된 6.25 전란과 이로 인해서 고착되어 버린 남북 분단이었다고 봅니다. 식민과 전쟁, 그리고 다시 미국에 의해 주도된 서양 근대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남아있던 구질서는 전면적으로 개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역사적인 유죄인 교육열과 과거제도가 새로운 서구 문명적 질서와 연합해서 새로운 교육 질서로 옷을 바꾸고 있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건국의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사는 역사문화적 전통과 서구 문명적 충격 간의 결합을 통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급속한 교육 폭발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적어도 이 교육 폭발은 인간 자본론의 확증적 징표이자 대한민국 경제 기적의 원동력으로서 설명되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2차 대전 이후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있었고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지원해준 48개 유엔 연합국들이 있었던 중에 당시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어떻게 지금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 것인지, 유네스코와 유엔이 한국을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교육 원조를 시행했지만 왜 한국에서와 같은 성공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수수께끼입니다. 역사문화적 유지로서 교육열과 과거제도, 그리고 근대 이행기의 식민과 전쟁, 그리고 구질서의 와해라는 특수사정이 있었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서양식 근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오히려 그 위에서 한국식 발전 모델을 창조해 낼 수 있었는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새로운 설명 방식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악조건은 저는 미국식 교육제도라고 이름 붙여봅니다. 해방과 분단은 대한민국의 현실이었고 현실 타개와 미래 개척을 위한 그 기초 설계가 미 군정청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미 군정청의 리더십은 대한민국 교육발전사에서 정부가 맡게 될 역할과 기능 모델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먼저 점검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이후 한국의 교육 성정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미국식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사실과 미국식 근대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교육발전사에서 자치와 근대는 핵심적 코드가 되었는 바, 자치는 경제와 사회 영역으로부터 독립된 공간 에서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 환경을 제공하였다면, 근대는 수천 년간
유교적 중화문화권에 묶여있던 한국의 교육의 철학적 기반을 기독교적 서구 문명으로 변환시킴으로써 현대 과학 문명과 산업자본주의로 대한민국의 조기에 어쩌면 매우 급속하게 편입하게 하는 정책 환경으로서 작동되었습니다. 다시 회상하자 하면 교육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고향이라는 작은 세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너와 이웃 그리고 타향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움으로써 나의 세계를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여기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당대 문명의 핵심 가치일 것이고 오늘날 그것은 미국 문명이라고 단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적으로는 영어를 배우는 일이고 지식적으로는 근대 과학 문명을 배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사는 미국식 근대 교육 제도를 통해 당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직수입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미국식 교육 제도는 악조건이기보다는 선조건으로 작용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5천 년간 내려온 역사문화적 조건이 한 세기 안에 그러나 바뀌기는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문화 충돌이었던 것이죠. 시장의 자유와 경쟁 원리에 따라 작동돼야 될 미국식 교육 제도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쉽게 정착되기 어려운 제도였습니다. 영어라는 언어적 장벽이 그 대표적 예이고 사교육과 공교육 간의 구조적 갈등이 그 두 배 또한 예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을 견인한 인재축의 하나인 지식 엘리트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파였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우리 몸에 맞지 않은 옷을 그들이 짓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고 교육 정책 또한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는 문명 발전 과정에서 외래문명의 수입과 변형이라는 피할 수 없는 절차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그것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미국식 교육제도의 영향은 우리에게는 극복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피할 수 없었던 악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 온 하나의 발전 모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교육국가 3중 핵론을 한번 구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